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약 35년간 살아오면서 권력 고위층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상한 전원회의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라든가 전원회의, 군사위원회, 군사회의를 비롯한 많은 회의들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이상한 전원회의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이렇게 1년에 그것도 6개월에 당장의 전원회의를 3번씩이나 연 적이 없었습니다. 김정일 들어와서는 즉 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나서 최고 지도자가 됐죠.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당정인의 전원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조차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치국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들어와서는 해마다 정치국 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시도 때도 없이 정치국 회의를 한 달에 3번 연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제 8차 대회가 끝나자마자 당제 8기 1차, 2차 전회의를 연이어서 이뤘고 그리고 연이어서 최고인민회의나 시군당 책임비서회의, 당세포비서회의, 청년들의 모임인 청년동맹회의를 비롯해서 연이어 회의들을 열고 있는 것 다 희한한 일들입니다. 그만큼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김정은은 북한 내부 권력을 아직까지 확고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기념 촬영을 하면서 그들을 특히 고위 간부들과 지방 관료 간부들을 자기주의의 철통같이 묶어 세우기 위한 그 일환으로 이런 회의들을 자주 소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주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간부들이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만 하는 회의 아니면 2년, 3년 가도 회의 한 번도 하지 않던 김정일 때에는 딴 마음을 품을 수조차 없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나 또 자기를 최고 지도자로 만드는데 군부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지해줬던 이영호 청참모장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그 이영호 차수를 총살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김정은이 두려워하는지 특히 세력화되어 있는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NMC 강명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 폐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를 지켜보면서 4일 동안 모든 것을 체크하고 그 김정은이 한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모두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상하다는 것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폐막하면서 즉 폐회하면서 당중앙위원회 결정문 채택으로 끝났지 선서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역대 북한 역사상 당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그것도 최고 지도자, 당 총비서가 선서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그 화면에 띄워줬습니다. 전원회에서 선서문을 한 그 내용입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견인 불발의 투지로 혁명 앞에 가로놓인 험난한 현 난국을 반드시 해칠 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오목한 시련이 닥쳐와도 시련이 막아서도 추호의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사상과 위협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라는 것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엄숙히 선서하시었다. 김정은이 엄숙히 선서하는 모습을 선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럼 왜 이런 선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만큼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이야기했듯이
현 난국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난관이 가려 놓여 있길래 이렇게까지 선소할 지경에까지 김정은이 이르렀나? 제가 보기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복잡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 고위 관료들이 김정은의 지시에 앞에서는 따르고 앞에서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집행하는 듯하지만 돌아서서는, 즉 자기 맡은 분야에 내려온, 특히 지방당 관료들이 내려와서는 먹고 사는데 치우치고 김정은의 지시는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당 고위 관료들이나 지방당 관료들 그리고 정부기관 관료들도 예전처럼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에는 정치국 위원부터 상, 우리 말하면 장관이죠. 장관, 차관, 즉 북한에는 상, 부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상이라고 말하는데 상과 부상에 관한 공급소가 따로 있습니다. 또 1급 공무원, 우리는 국장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국장, 과장, 이 공급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계층별로 고위 간부는 고위 간부대로, 중간 간부는 중간 간부대로, 하급 간부는 하급 간부대로 공급소가 모두 다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국 위원 공급소부터 그리고 10호 공급소, 이 10호 공급소라는 것은 바로 상, 부상들이 가는 공급소입니다. 그리고 국장, 과장들이 가는 공급소는 3호 공급소, 4호 공급소라고 합니다. 또 이런 국가가 운영하는 공급소 외에도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공급소가 있고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대로 공급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급소와 핵심 부서들, 권력기관 부서들은 자기들의 공급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위부는 국가보위부 공급소, 사회안전부는 사회안전부 공급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우선 자기네들이 가져다가 그 공급소에서 간부들부터 공급해 주던 것이 김일성, 김정일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물론 김정일 시대에도 이 공급소들이 다 사라졌지만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나마나한 공급소가 돼버렸고, 왜냐하면 그 공급소에는 물건이 하나도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나니 북한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지방당 관료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고 가족을 먹이는데 최우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마약과 밀매, 즉 밀수죠. 이 밀수품을 가장 깊숙이 개입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 관료들과 내각 관료들 그리고 지방 당 간부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보위부나 사회안전부, 중앙검찰서는 이런 마약이나 밀수를 금지시키고 통제하고 검열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밀수 행위를 하고 마약을 유통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관은 바로 국가보위부 소속입니다. 지금 보위성으로 됐지만 국가보위성에 세관총국이 있습니다. 이 세관총국은 국가보위부장, 즉 국가보위상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관도 세관총국에서 모든 세관에 나가 있는데 항이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만강 압록강 두만강 압록강을 비롯한 이 국경연선 세관에 국가보위부 세관총국 사람들이 모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수품이든 들여오지 못하는 물품도 세관에서 막아야 됩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면 북한에서 가장 잘 팔리던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돈 되는 물건. 그것은 바로 전기밥솥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산 전기밥솥이 최고 인기 있었지만 그것을 쓰다가 들키게 되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밥솥, 특히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단 이 상표를 단 그 전기밥솥이 북한엔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든 간부들 집에 가면 이런 전기밥솥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수품인데, 금지 품목인데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뇌물로 받고 국가보위부 세관에서 금지시킨 물건을 세관이 들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관과 밀매업자들이 서로 끼고 서로 봐주면서 밀수한 제품을 바로 간부들에게 상납하고 그것을 다시 평양이나 지방 시장에 몰래 내다 판 것이 바로 전기밥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전기밥솥을 금지 품목으로 정한 것은 전기사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기밥솥, 특히 전기제품은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북한의 통제품, 그래서 북한의 통제품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통제품이고 금지된 품목을 바로 세관 총국을 끼인 밀매업자들이 또 밀수업자들이 북한 당 관료 간부들을 끼고 밀수를 해서 그것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이번에 당 제3차 8기 3차 전원회의 때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당 간부들, 최고의 간부들에 대한 당 조직 사상 생활 총화를 7번째 의정 안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간부들, 이번 당 전원회의에는 북한의 상, 부상, 당전의 위원 후보위원들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당전의 전원 확대 회의라는 것은 명칭은 안 붙였지만 확대 전원회의와 같이 많은 간부들이 일반 간부들도 대다수가 참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김정은도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이지만 또 한편 당중앙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여기 이름에 올린 사람들은 바로 북한의 차관 이상급이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입니다. 이 사람들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백 명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도당 간부들, 시군당 책임비서들, 그리고 연합기업소 당비서들과 지배인들까지 참여했습니다. 군 장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많은 간부들, 일반 하급 간부들까지 참여한 자리에서 당제 8차대에서 8차대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다음 당대 있기까지의 임기를 맡은 사람들이 바로 간부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상무위원,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많은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당 사상 생활 총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7번째 안건으로 상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기습상정한 겁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시작될 때 사실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건 6가지로 상정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일일 회의가 끝나고 방송을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첫째 안건이 상반년도 사업정령 총화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일어나고 당 생활에서 일어난 사업총화 보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상반기 사업총화 보고가 제1차 첫 번째 의정이었고, 두 번째 의정이 바로 방역사업, 잠시만, 저도 이제는 4일이 지나다 보니까 두 번째 안건이 바로 농업생산 분야였습니다. 농업생산, 즉 먹는 문제를 가장 먼저 안건으로 정했습니다. 농업 문제가 이번에 해결되느냐, 농업 계획을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다시 말씀하면 농사가 잘 되느냐 못하느냐, 계획을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농업의 최전선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할 때 대한, 즉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서 농업 식량 생산 계획을 무조건 완수해야 된다는 김정은의 지시가 바로 두 번째 안건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비상방역 문제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장기화 가고 있는 이 비상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해서 특히 국경 봉쇄를 비롯한 철저한 봉쇄를 비롯해서 비상방역 문제를 더욱 엄격히 할 때 대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안건이었고, 네 번째 안건이 네 번째 안건이 우리가 주시했던
바로 국제 문제입니다. 현 국제 정세에서 나타난 분석을 철저히 하고 대응 방안을 세울 때에 대한 문제가 바로 네 번째 의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정이 인민생활이었고 여섯 번째가 조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섯 번째 조직 문제, 즉 인사 문제는 여덟 번째로 뒤로 밀려났고 이번 일곱 번째 안건에는 바로 간부들의 당 조직 사상 생활 총화할 때 대한 이것을 바로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당 생활 총화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원이 됐던 조직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활 총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도 예의는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이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당 세포의 한 당원입니다. 자기도 당 세포에 소속된 일반 당원이라는 것입니다. 총비서이지만 한 당 세포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세포에서 당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당원인 것처럼 이런 묘사를 하면서 당 세포 비서는 다른 중앙당 조직부 일부 부장이 김종일이가 들어가 있는 당 세포 비서를 겸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생활 총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김종일이가 매일 토요일마다, 매일이 아니고 한 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당 생활 총화에 진짜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간부들에게는 나도 매주 당 생활 총화에 참여하고 세포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당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총알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간부들을 통제하는 것이 당 조직 사상 생활 총화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이 생활 총화를 당중앙 전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8차 당대회 때 임명된 고위 간부들, 즉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후보위원, 위원, 그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의 생활 총화를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일이 생활 총화에 나가서 자기 비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목이 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나가서 자기 비판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은 이번에 이 당생활 총화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오를 범하고 실책을 하고 당 조직 생활에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생활 총화 자료들, 자기들이 범한 죄를 읽을 때마다, 과오를 지적할 때마다 여기에 참여한 간부들이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앞으로 당과 수령께, 김정은께 충성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당생활 정령에 대한 자료 보고를 청취했다고 노동신문은 싣고 있습니다. 신랄하게 지책한 김정은, 그것도 일반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당주안의 정치국 위원, 당주안의 후보위원이 됐던, 그리고 당주안의 위원이 됐던 많은 간부들이 무대에 서서 공개 재판을 받듯이 자아 비판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자아 비판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조직 문제에서도 바로 많은 국가기관 간부들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임되고 누가 임명되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태용철 바지사장과 똑같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태용철 부위원장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것과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우상철이라는 최고검찰서, 즉 중앙검찰서 소장, 우리로 말씀드리면 검찰총장이죠. 중앙검찰서 소장 우상철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중앙검찰서 소장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검찰소장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막강한 자리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검찰과 사회안전성, 보이성을
막강한 검열 주체로 하여 북한 사람들의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더욱 단속하고 조이겠다는 김정은의 위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북한 주민들이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나고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심지어 김정은에 대한 비방 중상하는 삐라까지 부러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하게 된다면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중앙검찰소장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당정인의 이번 진행된 당정인의 8기 3차 전원회의는 북한 역사상 가장 이상한 전원회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총비서가 인민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까지 빠진 북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즉 김정은 뭔가 심상치 않은, 즉 김정은 신상에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것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당권, 군권을 다 빼앗겼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김정은은 많은 간부들을 숙청하고 또 새롭게 임명하면서 자기에게 충성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등용하겠지만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웅징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민심, 즉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인 것 같습니다. 간부들에 대해서는 특히 김정은 주위에 있는 간부들, 가장 이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면 조영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영원은 당정인의 조직비서이고 정치국 상무위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비서 자리는 간부 인사권, 당 간부 인사권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영원이 김정은 뒤에서 김정은을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영원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조영원은 교활하고 상당히 음흉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 앞에서는 절대 복종하는 삽살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언감생심 조영원이 김정은을 뒤에서 조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권과 군권은 김정은이 확실하게 쥐고 있습니다. 이것을 쥐고 있지 못한다면 이미 김정은은 장성택처럼 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서 체포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당권, 군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장성택이 체포될 당시 이미 당권과 군권 그리고 권력을 모두 상실했기 때문에 체포되는 수모를 당했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